1936년 일본 도호쿠 지방 아오모리현이 한 감옥, 이곳엔 전설로 남은 한 인물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라토리 요시에. 1907년에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로 생계를 위해 두부가게부터 러시아인 국위접기까지 여러 직장을 전전하던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며 결혼도 했었지만 1920년대 후반 전세계가 아작나버린 차라리 반타작 빡빡이가 해저롭게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대공황입니다. 덕분에 인생이 한방에 터져버린 시라토리는 결국 인생은 한방이라며 도박까지 손을 대요. 이 시기에 불량한 무리들과도 어울리게 됐는데 결국 절도를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 경찰들이 강도살인을 자백하라며 고문을 했고 결국 버티지 못해 허위로 자백하여 감옥에 수감된 것이죠. 하지만 당시 일본의 감옥은 매우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이 죄수들은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간수들이 심심하면 죄수들을 고문했거든요. 안 그래도 시라토리는 고문을 버티지 못해 감옥에 온 건데 여기서도 고문이 이어지니까 또 버티지 못했죠. 해서 탈옥을 준비하게 됩니다. 일단 시라토리는 몇 달 동안 간수들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스케줄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 후 세면장이 나무 바가지에 있는 금속 와이어를 떼서 락픽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탈출할 밤 간방자물쇠를 따고는 파손돼 있던 채광창으로 탈출했습니다. 참고로 장판을 뜯어 이불 속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넣어뒀기에 간수들은 날이 밝고 나서야 탈옥 사실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 뒤 시라토리는 병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려 다시 체포됩니다. 이번엔 탈옥과 절도 미수가 추가되어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렇게 다시 수감된 뒤 1942년에 아키타 감옥으로 이송되죠. 이곳은 아오모리보다 더 가혹한 곳이었어요. 게다가 간수들은 그의 탈옥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맞춤 세팅까지 해놓은 상태였죠. 아주 높고 미끄러운 구리벽의 윗부분에 쇠창살 달린 작은 창 하나만 있는 방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탈출이지를 꺾기 위해 더 빡세게 고문을 했습니다. 허나 우리는 시라토리의 행적들이 전부 고문 때문이란 걸 알고 있죠. 네, 여기도 탈옥을 준비합니다. 간수들에게 애석하게도 시라토리는 그 미끄러웠던 구리벽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창문까지 올라간 시라토리는 쇠창살을 고정하고 있던 나무틀이 썩고 있던 걸 발견했죠. 해서 그는 매일 밤 몰래 벽을 타고 창살을 흔들어 조금씩 창틀을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간수들에게 지붕위를 걷는 소리가 들릴 경우를 대비하여 폭우인 날까지 기다렸다가 탈출했죠. 근데 그렇게 탈출해놓고선 굉장히 어처구니 없게 잡혀요. 시라토리가 탈옥 3개월 뒤에 어떤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주인 아키타 감옥 간수입니다. 이 사람은 시라토리에게 친절히 대해준 유일한 간수였는데 그가 일본 감옥의 비인간적인 부당함에 대한 소송 진행에 도움을 줄 거란 희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교도관은 그를 집안에 데리고 식사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들어주긴 했지만 당연히 그는 간수였기에 시라토리가 화장실에 있을 때 경찰을 불러 다시 체포돼 감옥으로 갑니다. 이번엔 일본 최북단 감옥 홋카이도 북부의 아바시리 감옥으로 가게 됐죠. 위치가 위치인지라 이곳은 매우 추웠는데 난방을커녕 얇은 옷을 입히곤 추운 방에 집어넣더니 주위에 떨다 일어나기라도 하면 간수들이 폭행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손발엔 전문가들만 풀 수 있는 무거운 철제 구속 장치가 채워져 있었죠. 네, 이거 고문이죠. 개빡친 시라토리가 또 탈출을 결심해요. 이번 탈출은 정말 기발했는데 시라토리는 매일 식사 때 나오던 된장국을 음식 투입구와 구속 장치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걸 몇 달 동안 하니까 국이 소금기로 인해 장치들이 몽땅 부식되어 망가졌어요. 결국 1944년 8월 26일 시라토리는 탈옥을 시작합니다. 그의 계획은 구속구를 풀고 음식 투입구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으나 그 공간이 생각보다 너무 작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저히 몸이 이곳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자 시라토리는 두 어깨를 탈구시켜서 빠져나갑니다. 이후 시라토리는 어느 산속에 있던 폐광에서 2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러다 근처 마을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이 자신을 쫓을 여력이 없을 거란 생각을 하고는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해요. 근데 삿포로에서 그를 도둑으로 오해한 농부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이 농부에게 반격하다가 그만 치명타를 띄워버립니다. 결국 체포된 그는 이전이 탈옥의 살인죄가 더해져 이번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시라토리가 누굽니까? 이미 3번이 탈옥 전적이 있는 몸이에요. 물론 삿포로 감옥의 간수들 역시 그 전적을 알고 있었기에 특히나 그의 모든 탈출 루트였던 그리고 매일 틈만 나면 보고 있는 천장을 집중적으로 마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라토리는 1947년에 또다시 탈옥에 성공했어요. 어떻게? 된장국 그릇으로 땅굴 파세요. 탈출로부터 1년 뒤 시라토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다 우연히 같이 있던 그가 탈옥수인 걸 모르는 경찰관에게 담배 하나의 친절을 받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있던 그는 이에 감동하여 자신이 정체를 밝히고 자수를 했죠. 결국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삿포로 고등법원에서 그의 사건을 재검토하더니 농부의 죽음이 정당방위로 인한 결과라 판단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이 탈출 동안 간수들에게 전혀 상해를 가한 적이 없었기에 법원은 그의 사형을 취소하게 됩니다. 대신 잦은 탈옥에 대해선 20년을 선고했죠. 그래도 시라토리의 도쿄 수감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며 여기선 잦은 탈옥이 동기였던 비인간적 대우가 없었기에 착실한 생활로 14년 뒤인 1961년 가석방되었습니다. 시라토리는 자유를 되찾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안타깝게도 아내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딸과의 재회는 성공하였고 이후 건설 임무로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71세였던 1979년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그 어떤 감옥이든 탈옥에 성공하였기에 교도관들이 제발 그때가 자신이 근무 시간이 아니길 바라는 희대의 탈옥왕이었지만 정작 본인에겐 정말 기구한 인생이던 시라토리의 삶은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 시대의 전쟁을 피했다는 건 그의 삶이 마냥 암울했던 것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